자, 이런 와중에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저는 이게 민영화 프로젝트라고 보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강행되고 있고, 노조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사를 보고 실제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당국과 노조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은과 금융당국은 당장 내년부터 부산 부지를 매입한 뒤 사옥 신축에 나서겠다는 로드맵까지 내놓은 상태인데요. 서두르라고 했잖아요, 경이. 거기에 대한 화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산은 지부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 5일부터 24시간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오는 16일에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제 산업은행은 일반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금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을 다 관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을 위한 또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기업 유지를 위한 쪽에 이게 이제 전부 다 유지. 유지. 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업은행도 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주가. 그 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무려 92%의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재부 맘대로 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이 국토교통부인데 한 6.5%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재부의 산하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부산대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들 이제 놀았다고 신났다 이러면서 왜요? 그런 포스팅. 야, 산업은행 가면은 사표 낸 애들 많을 거고 그 자리는 다 그 부산이니까 부산대 애들로 채워질 거야. 너네 좋겠다 뭐 이런 걸 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경악했어요. 되게 경악했어요. 그게 그렇게 돼요? 네, 되게 경악스러웠어요. 그런 글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그냥 일반 시민이 올린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민영화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산업은행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금이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반 은행에 비하면 뭐 적은 규모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소매금융을 안 하고 기업들을 위한 수출입금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외국에서 그 조선소에서 배를 한 척 1,000억짜리를 수주를 받으면 980억을 산업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해줍니다. 그걸로 갖고 배를 만들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배값을 받으면 그 돈을 상환하는 방식인 거예요. 또 어디가 수출하거나 플랜트를 하거나 또는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분 필요한 돈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 매우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 20조 원의 자본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부분이 한 4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90% 이상을 다시 재대출을 통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조 원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2천조 원 이상의 대출을 할 수가 있는 은행인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일반한테 안 빌려주니까. 저는 이번에 산업은행을 무리하게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하게 되면서 이러한 대출 부분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은행의 대외 매출들을 확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좋게 말하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만 역으로 말하면 대출을 늘려가지고 예대 마진을 올려서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기재부의 또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조 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치면 일부 기업금융, 소매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치면 이걸 통해서 기업들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짬짬이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짬짬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일 민영화 작업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 이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걸려 있어. 대우해양조선을 비롯해서 국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중공업 기업들 같은 경우 산업은행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해외 프렌트하는 업체들.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위해서 기재부의 영향력이 더욱더 높아지고 장악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산업은행의 여신 운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기재부를 위한 일종의 민영화 작업과 같다라고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부에서 한다고 치면 믿음이 좀 가겠는데,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가 만일에 이걸 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뭐 부산 지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지역 있는 균형 발전. 이런 걸 위한 원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거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니 지역 균형 발전이면 왜 제2의 도시 부산에 옵니까? 다른 도시에 가야지. 주변에 손님이 많잖아. 아니 그럼 균형 발전이 아니지. 균형 발전 아닌 거지. 뭔 소리야? 그리고 도대체.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 이거를 강행을 하지 않고 천천히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 옮길 이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에 있는 그 청사부터 시작해갖고 그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살 수 있는 그 이사 대책까지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걸 무리하게 강해갖고 몰아붙일 때는 뭔가 조속하게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게 지금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에 의하면은 여기 사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여의도래요. 여의도 거기 부지를 팔고 여기를 롯데한테 준다는 얘기가 있어. 롯데한테 뭐 줄 거다. 쇼핑몰처럼 만들게 할 거다. 그러면은 홍준표가 팔아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부산을 가면은 또 저기로 갈래나? 기장 쪽? 아니요 그쪽은 아니고 그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어요. 저기. 거기는 누가 땅 주인인가? 그걸 모르겠네. 그걸 파봐야지. 결과적으로 이미 땅은 있을 거고 그 건물을 임대해서 엄청 비싼 가격에 임대해서 쓰겠죠. 아, 예전에 뭔가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이 팔고 쓸데없이 임대 들어가가지고 비싼 임대료를 우리 그거 똑같은 방식인데? 그래서 이미 이사 갈 지역도 임대할 건물도 임대 비용도 다 정해져 정해놓고 있다. 정해져 있어요. 진행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뭐 엑스포 지원부터 시작해갖고 부산을 저기 뭐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계획은 좋아. 그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그 방향성이라든지 준비가 너무 소홀한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뭔가 숨겨진 꼼수가 있다라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 뭐 한 30-40%를 부산으로 내보낸다는데 아유, 그 직원들이 안 갑자기 되나 봐. 거기 살 집이 구해집니까? 이제? 아, 부산은 가뜩이나 엄청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거의 너무 밀집도가 그리고 높지 않나요, 부산은? 간다는 그 부산 뭐 금융센터 그게 있거든요. 거기 주변에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글쎄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거기 아파트 싹쓸이 해가지고 가격도 겁나 올랐거든요, 쓸데없이.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사표 쓰는 사람 많겠다. 정말로 사표 쓰는 사람 많을 것 진짜 같아요, 제가 많겠다. 봤을 때는. 예. 그럼 뭐 사표 쓰면 당연하게 또 낙하산으로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그러니까 부산대 출신이라고 좋아할 거 없어. 부산 그냥 다- 출신들이 응. 오겠죠, 그 다 자리에. 낙하산들이 갈 거예요. 거기 일자리 안 만들어져요. 그냥 낙하산들이 갈 거예요.